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37살 남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다 폭삭망한 전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죠.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모두가 다 아는 Y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 부부와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농사꾼 집안이지만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 다니고 전문의 자격 취득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요. 전역 후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개로 아내를 소개받은 뒤부터였죠. 소개팅을 정말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올해로 2년 차인데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딱 결혼 정년기잖아. 그럼 나랑 결혼하자. 서로 직장도 있겠다. 홍기도 찾겠다. 만난 지도 꽤 됐으니까 필요한 것만 갖춰서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는 저축 얼마나 해뒀어? 나는 9천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하면 2억 정도는 될 거야. 와, 많이 모았네. 나는 우리 집에 보태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 적당하네. 신혼집은 바로 집 살 생각하지 말고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와봤듯이 있을 건 다 있잖아. 진짜 몸만 가면 되겠더라. 우리 결혼하면서 허례허식은 다 빼고 하자. 요즘 그런 거 안 따지고 하잖아. 그럼 나야 좋지. 서로 형편되는 대로 맞춰 하면 되는 거고 누가 집 해오고 뭐 해와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었으면 해. 서로 편히 봐주면서 하면 되지. 역시 자기랑은 잘 통한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날 잡아서 인사드리자. 오케이. 각자 집에 물어보고 일정 조율해보자. 아내는 압구정에서 유명한 토털 뷰티숍에서 근무했고 네일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조용하기만 한 저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조금 거슬렸던 건 집안도 평범했지만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컸다는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했음에도 5천 정도밖에 못 모았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별로 못 모았다 생각했어요. 말로는 적당하다 했지만 버는 거에 비해 적게 모은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했죠. 얼마 뒤 처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전남 고흥이라 휴가를 쓰고 큰 마음 먹고 가야 했기에 조금 뒤에 가기로 결정했죠. 처가는 서울이었는데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평범한 여느 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내와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어요. 당차게 인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디저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네 의사라고 했지?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저기 지방 어디 나온 거 아니지? 저 Y대 의대 나왔습니다. 분야는 성형외과고요. 강남 땡땡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렇구만. 전문의 시험인가 뭔가 어렵다던데 자네는 한 번에 붙은 건가? 의사면 월급도 제법 될 텐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얼마야? 엄마, 하나씩 천천히 물어봐. 이 사람 저녁 먹은 거 다 치워야겠어. 딸 가진 부모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시집 간다는 사람 신상 파악 정도는 해야지. 애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니까.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겠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결혼 자금은 충분히 대주신다고 하셨나? 아드님 의사 만드셨으니 아주 대단한 분들일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대단하시죠. 부모님은 고흥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농번기나 제 휴가가 맞으면 가끔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고흥이면 가만 보자. 저 땅끝 마을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수 옆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그럼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농번기 때마다 끌려가서 농사일도 돕고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야? 난 우리 딸 그런 개고생하는 꼴 못 봐. 아,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바쁘시면 사람 불러서 쓰시지 가족들 고생시키거나 그런 건 안 하세요. 동생네 부부가 내려가면서 일손도 덜고 있어서 굳이 제가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장담하나? 내 딸 고생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농사라니. 엄마 민망하게 왜 그래. 농사 지으는 게 흠은 아닌데. 그리고 어쩌다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도 텃밭에 이것저것 다 심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 농사도 적게 지으면 그게 농사니? 너 생각 잘해야 한다. 자네도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이걸랑 진작에 결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걸세.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집안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모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괜찮다 말해주고 결혼해서 그런 불상사 없게 하겠다고 다짐해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잠에 들었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도 아내를 인사시켜야 했기에 휴가도 갈 겸 아내와 가족들에게 일정 조율차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야, 바쁘지? 아니, 오늘은 펑크 손님이 2탕이나 있어서 지금은 조금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잖아. 이번에 우리 여름 휴가 겸 그쪽으로 여행 계획 짜고 인사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했지. 좋지. 2박 3일 정도로 계획 짜보자. 주말 껴서 갈 거니까 금, 토, 일 이렇게 가거나 하루 더 해서 목, 금, 토, 일도 괜찮다. 알았어. 계획 세워볼게.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 뭐 좋아하셔? 빈손으로 가기엔 뭐하니까 간단한 선물도 좀 사가려고. 먼 길 가는데 뭐 챙겨오면 한사코 마다하실 분들이야.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뭐라도 하나 해가야지.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정말 괜찮아. 멀리서 귀한 손님 오는데 와준 것만으로 감사해 하실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다. 알지. 그럼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일정 잡히면 알려줄게. 엄마, 일 끝나셨어요? 일이야 오전에 끝났지. 너는 선배 병원에서 일한다더니 텃세나 그런 건 없고? 워낙 친했던 사람이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내 편히 봐줘서 내가 고마울 지경이니까. 다행이네. 별일 없지? 별일이야 있지. 아주 큰일이야. 왜? 뭔데 그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에이, 아프면 연락도 못하지. 엄마 며느리감 인사시켜드리려고. 며느리? 너 만나는 여자 있는 거야? 응,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만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어머나, 공부만 하더니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결혼을 한대? 여기 강남에서 유명한 뷰티숍에서 근무해. 네일 아티스트야. 얼마 전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성격도 인상도 좋으시더라고. 그러냐? 아유, 벌써 떨린다. 그나저나 우리 집 시골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게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시골 안 좋아하잖아. 깡의 골인데 좋아하겠어? 에이, 그럴 사람 아니야. 이번에 휴가 써서 내려가는데 인사드리고 여수로 넘어가려고. 그래. 집 대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해둬야겠다.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지. 엄마가 아주 단단히 준비할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평소처럼 하세요. 귀한 손님 오는데 그럴 수 있나.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줄 테니까 잔뜩 기대하고 와라. 네, 가기 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 겸 인사를 드리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여수로 넘어가 여행을 시작할 계획을 짜고 기분 좋게 내려갔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자기가 마음대로 골랐다며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를 선물로 사왔더군요. 본가에 도착하니 아내가 잠시 멈칫했지만 긴장했겠거니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저녁 늦게 여수로 건너와 숙소에 짐을 풀고 야시장에서 아내와 소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오늘 먼 길 따라와서 인사도 드리고 고생 많았어. 내가 무슨 고생이야. 운전하느라 힘 빼서 당신이 고생했지. 그리고 어머님 차려주신 음식들 하나같이 다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더라. 이게 전라도 음식의 힘이지. 엄마가 어찌나 신나 하시던지 우리 부모님 자기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아버님 인상 좋으시더라. 당신 동생도 그렇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투박한 부분이 있어도 마음 따뜻한 걸로는 남들 저리 가라 할 정도니까 시집살이나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농사를 얼마나 지으시는 거야? 규모가 커? 크지. 사람들까지 써서 하실 정도면. 몇 평이나 되는데?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논이랑 밭 다 합치면 몇십만 평은 될걸? 정말? 그럼 그거 다 나중에 물려받는 거야?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데? 물려받을지 아닐지는 모르지. 아직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저것 다 팔면 그래도 몇십억은 될걸? 와, 정말 대단하다. 자기, 정말 금수저였구나?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우리 짠할까? 아내는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급격하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술 기운인가 싶어 그러려니 했고 휴가 기간 내내 정말 알차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동생 부부를 데리고 서울 구경도 할 겸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단정하게 차려입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처가 식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있는 집이라고 과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예비 처지만 비교적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면서 어른들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면 귀한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멀리 살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바쁜 아이들 불러다가 농사일 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아니라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명절도 그냥 먹고 싶은 음식 해먹지 며칠 전부터 고생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 귀찮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내가 우리 딸을 워낙 금지옥엽으로 키워서요. 없이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순 없지만 그만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시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가 잘 통하네요. 혼수나 예단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기로 해요.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대로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는 만큼 저희도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는다니요? 서로 형편에 맞춰 하자니까요. 자식 키운 값 받으려는 거 아니죠? 아, 예? 저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신 목록대로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저도 받겠다는 건데. 아,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다들 그 정도는 한다길래 그냥 참고차 적어본 겁니다. 아, 예.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피스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는 더 살아야 한다던데 일단은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맞죠. 나중에 신혼집 구할 땐 저희가 돈을 보내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 집인데 장만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겠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잘 통해서 긴장감도 풀리고 좋네요. 오늘 말씀 잘 나눴고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아요. 어긋날 뻔했던 상견례도 잘 마치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로 몇 달의 시간을 보내다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필요한 소가전만 몇 개 드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직책은 본부장이고 재벌 3세더라고요. 재벌가에 입성하고 회사에서 진급도 한 동생이 부러웠는지 아내가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 했더니 그제야 마음을 조금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제를 견제하며 점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일삼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명품을 사들이기 바빴고 카드값도 미쳤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죠. 그러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동생네 부부가 맡아서 하기로 하고 부모님이 서울에서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고흥에서 서울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병원 측의 배려로 장기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신혼집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신없는데 아버지가 암이라고 하니 쉽사리 돈을 보태달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진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치가 심해진 아내는 강남이나 집값이 비싼 동네로만 집을 알아보았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어? 뭔데? 이야기해봐. 마침 진료 끝나고 쉬는 중이거든. 아니,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그럼 병원 생활하고 요양까지 하시면 돈이 제법 많이 들 텐데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실 수 있겠어? 아, 안 그래도 생각 중이었어. 여유가 없으신 건 아닌데 말할 시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다 해도 우리가 가진 돈이랑 대출 받으면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그러니까 비싼 곳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봐봐. 직장도 가깝고 인프라 좋은 데는 강남만한 곳이 없는데 나머지는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할 거잖아. 일단 알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가까우면 좋긴 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들 집 사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니 솔직히 위축되긴 하더라. 다들 빚내서 시작하는 거야. 살면서 갚아 나가는 거고.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 짓는 땅 조금만 팔면 우리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큰아들인데 집 살 돈 정도는 주시겠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유가 있으시다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법칙 같은 건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참 답답하다. 여유 있으시면 그냥 좀 주시지. 아버지 아프시잖아. 경황이 없으실 테니까 참자. 그리고 땅 사고 팔고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알겠어. 나도 다시 알아볼게. 그 뒤로 신혼집도 계속 알아보고 아버지가 재활 치료까지 해야 해서 병원 생활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기간을 거친 뒤 병원 생활을 하시다 전문 요양원에 입소해서 당분간 머물기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농사일을 정리하신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일궈오신 것들인데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결국 부모님은 농사를 동생네 부부에게 물려주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신혼집을 계속 강남 압구정으로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그 지역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원했던 집이 완공되기 전이라 1년 정도 후 입주를 해야 했습니다. 잠시 머물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 들기도 싫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아내와 대화해 보기로 했죠. 여보,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1년만 시댁에서 지내는 거 어때? 뭐?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야? 아니, 계속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요양원이랑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방도 5개나 돼서 우리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티도 안 날걸? 그럼 아버님 수발도 들어야 하고 대놓고 시집살이 당할 건데 왜 그래야 해? 돈도 돈이지만 지금 당장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기간 단축하고 우리도 알겠다고 대답한 마당에 이사갈 집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지. 대출받기엔 제한도 있고. 부모님들이랑 함께 사는 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가정부도 고용할 거고 엄마 아빠도 시간이 안 겹칠 거야.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만 들어가면 돼. 아니,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인데 남은 재산 물려주고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라 하면 안 돼? 그러고 집은 우리가 갖고 거기 강남이잖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1년 정도면 같이 살만하지. 난 오케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반응은 지극히 정상인데?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래? 솔직히 내가 자기랑 결혼한 거지. 시부모님들 수발 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말이 너무 심한데? 뭐가 심해?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왕 죽는 거 자연의 섭리대로 살다 가는 게 낫지. 괜히 남아있는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와,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네? 뭐? 미친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왜 우리 부모님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해? 이사간 건 당신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내 의견에 동의 못하면 이혼하던가. 아내의 말에 기분 상한 저는 결국 큰 소리를 내며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냉정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죠.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건 보류하기로 하고 아내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화해도 할 겸 깜짝 이벤트 하려고 퇴근 시간에 맞춰 뷰티숍으로 갔습니다. 제가 전기차다 보니 소리가 안 나는데 차가 온 줄도 모르고 숍 뒤편에서 웬 남자와 여자가 낯뜨겁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상당한 익숙한 실루엣인 겁니다. 다시 쳐다보니 아내였어요. 기막힌 상황에 말도 안 나왔고 우선 증거부터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더랬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들이켠 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아내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내는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이혼 의사를 처가댁과 부모님께 모두 알려드렸죠. 예상하셨다시피 이혼의 원인, 즉 유책 배우자는 아내였고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2천만 원 받고 관계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니 인생의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당신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더라. 무슨 일로 연락했어? 우리가 연락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데.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니? 당연하지. 한때 부부였는데 좋은 소식은 공유해야지. 좋은 소식이 뭔데? 고흥 땅 보상받았다며? 거기 카지노랑 호텔이랑 아주 잔뜩 들어선다더라. 아, 목적은 돈이었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당신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내 목도 당연히 있지.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당신이? 지금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는 소리야? 극진히 모시긴 뭘 모셔? 그렇게 구닥다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 자체가 극진히 모신 거나 다름없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게 누군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 재산 물려받고 요양원에 쳐넣자고 한 게 누구더라? 내가 그것까지 걸고 넘어져 볼까? 아니, 왜 흥분하고 그래? 없는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말만 했을 뿐인데. 당신 너무 과민 반응이다. 막말로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말 했어봐.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절대 가만 안 두지. 나도 그래. 애써 참고 있으니까 신경 건드리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알겠냐? 아니, 재산 물려받았으면 나한테도 좀 떼주면 안 돼? 먹고 살기 힘들다. 이혼한 거 소문나서 그만두게 생겼다고. 이혼이 아니라 네가 바람 피운 게 소문나서겠지. 말은 바로 하자.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그러니 한 번만 봐주라, 응? 미친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더 이상 너랑 볼 일 없어. 앞으로 살면서 평생. 야, 정말 이럴 거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법적 조치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그러다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에 관광 산업 개발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1.5배는 더 받은 탓에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혼한 뒤에도 연락 와서 끈질기게 붙잡고 집착했지만 연락처 차단시켰습니다. 몇 번 더 연락 오면 아예 통신 제한, 접근 금지를 걸어버릴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전원주택을 매입하셔서 요양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동생 부부도 서울로 올라와 카페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인 병원 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중이고요. 인생에 쓴 시련이자 오점이 되었던 제 이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돼버렸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세심해졌다고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인생 더 승승장구하면서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윤지 엄마, 지금 잠깐 연락 돼? 안녕하세요, 건우 엄마. 지금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점심시간이라니? 설마 윤지 엄마 일해? 네, 지금 점심 휴게 시간이거든요. 어머머머, 혹시나 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진짜라뇨? 윤지 엄마네. 돈 없지? 네?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분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길래. 무슨 근거로요? 맨날 다 낡아빠진 옷 입고 출근하더구만. 사는 곳도 새 가족이 살기에는 많이 비좁은 원룸이고 말이야. 심지어 아내까지 일을 시켜야 할 정도로 박봉이라니. 남편분이 참 능력이 없으신가 봐. 딱 해서 어떡해. 아니,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못 살지는 않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쭉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렇게 허름한 옷 입고 회사 다니는 남편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아니요, 옷은 남편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입는 거예요. 아니, 낡아빠진 옷을 좋아한다고? 빈티지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요. 무슨 그런 핑계를 대고 그래. 근데 이건 솔직히 그런 남편을 선택한 윤지 엄마 잘못이지 않겠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가 못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맞벌이를 안 하면 생활도 못할 거 아니야. 저나 남편이나 회사에서는 각자 관리직을 맡고 있어요. 관리직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남편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의 공장장이라든가. 사실은 여기로 이사 오는 타이밍에 맞춰 승진했거든? 요새는 남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 여자도 집에서 내조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저기 뭔가 용건이 있어서 연락하신 건 아니었나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우리가 이사 온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장롱이랑 서랍장 같은 것 좀 추가로 더 사고 싶은데 어디 좋은 곳 없나 싶어서. 물론 싸구려는 말고. 그럼 요 앞 번화가에 있는 가구점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국산도 있고 해외 가구까지 다 드러나서 꽤 괜찮거든요. 어머, 진짜? 아마 버스로 한두 정거장만 가시면 될 거예요. 윤지 엄마는 어렵게 살면서도 그런 정보를 다 아네. 고마워. 네. 사실은 같이 좀 가고 싶었는데 일한다고 하니까 못 가겠네. 죄송해요. 지금은 좀 바쁜 시기라서요. 어지간한 사정이 아니면 조퇴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조금이라도 일 더 오래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떡하겠어? 네, 알겠고요.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나중에 봬요. 그래, 붙잡아둬서 미안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건우 엄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무슨 일인데? 오늘 윤지 대리로 유치원에 갔더니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 선생님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건우가 거지랑 놀면 전염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뭘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아들한테 이 세상의 규칙을 알려줬을 뿐이야. 규칙이라니요? 아유, 하긴 못 사는 가정에서는 이런 것도 모르겠구나. 네? 아니, 윤지 엄마는 엄마들끼리 커피 마시거나 밥 먹거나 할 때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네, 뭐 일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좀 어렵죠. 그니까 나를 포함해 전업주부로 살 수 있는 유복한 가정과는 다르게 맞벌이를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가정이란 뜻이잖아, 그게. 그래도 주말에 부르거나 할 때는 최대한 참가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참가 횟수가 적은 건 사실이잖아. 사실은 일 핑계대고 지출을 줄이려는 속셈인 거지? 생활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사람이랑은 이쪽도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아서 참 힘들단 말이야. 그니까 윤지 엄마는 미안한데 돈 없는 엄마들 그룹이랑 어울리든가 해. 돈 없는 엄마들 그룹이라. 네, 저는 신경 안 쓰지만 부모의 편견을 아이들의 세상에까지 심어주려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네? 못 사는 집안의 애랑 어울리게 하면 우리의 정서교육에 안 좋다는 말이라고. 지금부터 신경 써서 친구 가려서 사귈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러고 보니까 싱글맘인 서율이 엄마한테도 비슷한 말을 하셨다면서요? 가정의 우열을 따져가면서 애한테 차별을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지 엄마, 그런 말은 적어도 남편이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은 되고 나서 하는 게 어때? 윤지 엄마, 남편분이 아직도 다 찢어진 옷 입고 출근하더라? 정말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야. 안녕하세요. 그렇게 까내리는 건 그쪽 마음이지만 우선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잘 산다는 게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해준 거잖아. 그러세요? 하긴 카톡으로는 거의 한 달 만이네요. 유치원에 애 데리러 갈 때는 거의 무시하시고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데리러 간 날에는 다 낡은 옷 입었네 어쩌네 하면서 수군대셨다면서요? 그렇게 삐지지 말고 잘 사는 집안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용건이 뭐죠? 슬슬 잘 준비할 시간인데요. 어머, 그래 미안해. 실은 말이지. 이번 주 일요일에 남편 회사 사장님 댁에 우리 부부가 초대받았거든?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요? 들어보니까 딸 부부랑 같이 살기 위한 큰 집을 하나 지었다고 집들이 오라는 거야. 회사 임원들도 거의 다 초대받았다고 하더라. 우리 남편도 공장장이라서 당연히 초대받았고. 근데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전무로 있는 사장님 딸이 글쎄 내 또래라는 거야. 친해져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면 참 좋겠네요. 어머, 지금 질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상류층끼리의 교류는 다 나이가 빠진 옷이나 입고 다니는 남편이랑 사는 집에서는 평생 맛보지 못하겠지. 윤지 엄마랑은 더 격차가 커지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줘. 아유, 정말 일요일이 너무 기대된다.
윤지 엄마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아, 건우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대체 어떻게 기어 들어왔냐고? 윤지 엄마 같이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여기는. 심지어 아까 여기 사장님이랑 엄청 친한 듯이 얘기하고 있더라. 대체 무슨 속셈이야? 무슨 소리신지. 아니, 설마 불륜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부잣집 돈 노리고? 그럴 리가 있나요? 무슨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고 그러세요? 됐고, 빨리 여기서 나가. 나 아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지면 쪽팔리니까 얼른. 그럴 수는 없어요. 빨리 나가라고. 제가 왜 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내 남편이 공장장으로 일하는 회사 사장님네 집이라고. 못 살아서 삶이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망상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망상이고 뭐고 여긴 제 집이라고요. 윤지 엄마! 저랑 제 남편이 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이에요. 뭐? 못 믿으시겠다면 남편분께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는 저도 전무로 있어서 금방 아실 거예요. 전무? 아니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거기는 독신용 원룸도 있고 가정용 주택도 있는 사택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던 건 가정용이고요. 뭐 이 집을 다 지을 때까지만 잠깐 살던 거라서 저번 주에 바로 나왔지만요. 아니 뭐라고? 난 처음 듣는 소린데? 그렇겠죠.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던 거야? 말도 안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고요. 저는 전무예요 라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일일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뭐? 그리고 말했다고 해도 과연 믿어주셨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계속 망상망상 얘기하셨던 분이? 아니 그건 무엇보다 굳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어차피 친한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서 상관없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잘 나가는 애 엄마들이랑은 안 어울렸잖아 당신. 애초에 당신이 건우가 등원한 첫날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엄마들은 저랑은 애초에 친하지 않아요. 뭐? 그 엄마들은 유치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그 무리랑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한 엄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내 말이 틀렸어? 아, 그 사람들은 자칭 잘 나가는 엄마 아닌가요? 자칭이라니? 그래요, 뭐 나름 유복한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너무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유치원 안에서는 괴짜 같은 애엄마들 집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와닿을걸요? 뭐야? 그런 사람들이었어? 아니 그럼 당신 남편은 뭔데? 그 낡아 빠진 옷은 뭐냐고. 마누라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남편이 그런 옷차림을 하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된 옷이고 본인이 좋아서 입고 다니는 거라고요. 아, 뭐라고? 남편이 기업 소속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 회사가 복장이 자유라서 매일 저렇게 개성적으로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아, 뭐야 그게? 참고로 지금 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정장 입은 남자 있죠? 저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뭐? 저 사람이 그 낡아 빠진 옷 입던 사람이라고? 낡은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니까요. 그래도 저렇게 상황에 맞춰 차려입을 줄은 아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세요. 아니, 저기... 아,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보고 인사 좀 하라고 부르시네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카톡을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이크를 한 손에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빠져나가는 건우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이제 조용히 지내려나 싶었는데 한 주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한테 온갖 친한 척을 다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가 주위에 다 알려져 다들 피하기 바빴고 결국에는 그 괴짜 엄마들한테까지 버려져서 지금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끼리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건 안심이 됩니다. 나중에 공장장인 남편분에게 제대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 이력을 봤다면서 아내 감시도 할 겸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집 방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건우 엄마 화이팅! 민수야, 잘 지냈어? 응? 나 은희야. 보이스톡 취소! 최민수, 답장 좀 해줘. 네가 왜 내 아이디를 알고 있냐? 건우가 알려줬어. 급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알려주던데?
아, 박건우. 이혼할 때 앞으로는 변호사 끼고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지. 이런 건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 어? 아, 거기까지 이미 아는구나. 얼마 전에 일주기 지났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게 왜? 뭐야? 왜 말을 안 해줬어? 돌아가셨을 때 말해줬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아니, 만약 말했으면 진짜로 올 수 있긴 했고? 왜? 네가 버린 지 다 까먹은 건 아니지? 특히 아버지가 너에 대한 분노가 장난 아니셨어. 첫손주라고 그렇게 아끼시던 서아가 알고 보니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였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런 사태를 만든 너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연락 안 했지. 그래도 중요한 일이잖아. 서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들도 있고 만날만 하는 건 사실이잖아. 중요한 절차라니? 몰라서 물어? 미안한데 전혀 모르겠어. 아, 유산 상속 말하는 거잖아. 뭐? 설마 모른 체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 에? 그게 너랑 상관이 있냐? 진짜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나 보네? 아니, 넌 애초에 상관없지 않냐고. 나랑 서아한테도 상속권이 있는데 당연히 알려줬어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아버님은 부동산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래도 몇십억 갖고 계셨잖아. 뭐 가족끼리 엠빵을 한다고 해도 액수가 꽤 될 거 아니야. 응? 얼마냐고. 뭐? 아, 왜 자꾸 머뭇거리는데? 아니, 넌 이혼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수아도 내 애가 아닌데 상속 권리는 없지 당연히. 왜? 아버지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나랑 형제들 뿐이야.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속이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봐야 그리 쉽게는 안 될걸? 속이려고 한 적도 없고 법대로 말한 거야 나는. 상속에 관해서 아버지가 딱히 유언을 남기신 것도 아니라서 법정 상속인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나랑 서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너네는 포함 안 된다니까. 방금 말했잖아. 나랑 형제들만 대상이라고. 너나 서아는 관련이 없어. 게다가 상속 절차는 이미 예전에 다 끝났지. 끝났다고? 미쳤어? 내 목 내놔. 서아목도 있을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장난하지 말고 딱 준비해놔. 야, 답장해. 30분 후. 야, 은희야. 뭐? 방금 서아랑 호준 씨한테 연락해 봤거든? 뭐? 서아랑 호준 씨? 혹시 몰라서 예전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뒀거든. 호준 씨도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니까 너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만 말했는데 바로 유산을 노린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해 주시더라. 노린다니 말을 해도 무슨... 서아도 벌써 중학생이더라. 지 엄마 안 닮고 올바르게 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게 뭐? 너 서아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새로운 남자 생겼다고 친부인 호준 씨한테 친권 떠넘긴 후로 거의 만난 적도 없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는 상속 얘기하고 있잖아. 서아랑 호준 씨한테 들은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호준 씨는 몇 년 전에 회사 설립해서 엄청 잘 나가고 있었다며? 근데 3달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고 그걸 알게 된 너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 사람이 죽으면 너도 유산을 상속받을 대상이라고 멋대로 착각하고 명품 사재 끼고 마사지에 여행에 거의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빚졌는데 호준 씨는 무사히 퇴원했고 결과적으로 너는 빚만 줬었다며?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연락해서 뭐라도 얻어낼 생각을 한 거겠지. 맞지? 그게 뭐 어때서? 받을 거 받겠다는데 뭐가 나빠?
말했잖아. 이혼한 아내는 상속의 권리가 없다니까? 뭐? 이 정도 상식은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럼 설마 나 돈 못 받는 거야? 아까부터 뭘 들은 거야 대체? 호준 씨와의 관계에서든 나와의 관계에서든 상속을 받을 시점에 배우자인 입장이 아닌 이상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상이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유산 상속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거짓말이지? 내 빚은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맞다. 민수야, 그럼 나랑 재혼하자. 뭐? 내가 아내가 아닌 게 문제라면 다시 아내가 되면 그만인 거잖아. 나 진짜 머리 좋다. 야, 조만간 거기 갈 테니까 혼인신고서 준비해놔? 난 이미 예전에 다른 여자랑 재혼했어. 뭐? 너처럼 재산만 따지면서 남자를 고르는 쓰레기 같은 여자가 아니야.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잠깐만. 우리 사이에 생긴 자식도 나랑 완전히 붕어빵이야. 아니, 말도 안 돼. 여튼 그런 줄 알고 이제 연락하지 마. 그 후 전처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게 좋을지 망설이면서도 그냥 놔두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답장을 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대로 무시했다면 집까지 찾아와서 유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의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전처는 이번에는 호준 씨에게 재혼을 하자고 달라붙었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도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내분은 서아에게 있어서는 새엄마이긴 하지만 매우 좋은 분이라 원래 자식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잘 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저나 호준 씨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지 오래라 전처와 엮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전처는 지금 빚을 못 갚아서 무서운 형님들로부터 도망만 다니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